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.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1 문화산책 해보려 했습니다만 오늘은 중1 빼고 한국 고전과 현대, 한옥과 양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 기자. 예. 노무현 대통령 그 퇴임 후 사저 예. 봉화마을이죠. 예. 가보신 적 있어요? 저는 못 가봤습니다. 이야,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. 이 사람아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문재인 치하에 살면서 문재인의 그 윗 어르신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봉화마을, 뭐 예전에 보면 그 아방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. 아주 잘 졌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. 네, 사진은 다 보셨겠죠. 봉화마을. 제가 봉화마을 말씀드린 봉화마을이 그게 반양옥 반한옥이에요. 아, 그렇습니다. 나무로 만든 집이죠. 나무로. 네. 돈 엄청 목재가 돈 엄청 들었을 거예요. 어쨌든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 후 내년 5월 10일이면 양산 평산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. 대지가 대략 1,350평. 대지 1,350평이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? 1,350평이면 초등학교 운동장 많았습니다. 그렇겠네요. 네, 1,350평에 거기에 또 농사 경력까지 더 칸이 있다고 구라치셔갖고 그거 갖다 싸게 구입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과연 사저를 양옥으로 지을까요? 한옥으로 지을까요? 글쎄, 양옥이 아닐까요?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왜냐하면 일단 한옥으로 제대로 짓는다면 경비가 비용이 뭐 서양식으로 제대로 짓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든다고 봐야 돼요. 문재인 대통령 어제 돈 아까워 합니까? 그리고 그거 짓는 거 지 돈으로 짓나? 후원 받을 거. 아니지, 국가 예산으로 짓지. 아, 그렇습니까? 벌써부터 보면 경호실 거는 거 경호실 뭐 하고 물론 자기 땅하고는 저 자기하고 김정수 그 명의로 이제 공동명의로 뭐한 700몇 평인가 샀습니다만은 건설비도 지가 내겠다 내기는. 지가 낸다. 지가 내는데 무슨 돈이 있냐 근데? 왜요? 왜요? 좀 있지 않을까요? 문재인 대통령 돈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한번 보십시다. 나는 양옥으로 짓는지 한옥으로 짓는지 굉장히 궁금해. 예. 문재인 대통령 하는 여태까지 행태로 봐서는 나는 한옥으로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요? 예, 두고 봅시다. 제가 오늘 한옥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한옥이 수출되고 있다면서요. 예. 해외로. 한옥이 수출이 됐습니다. 뭐 제 기억으로는 네. 이런 일이 처음인데 아무튼 그 아프리카의 알제리 거기 내년 4월에 완공되는 MOU를 이미 체결했고요. 네. 또 지난달에 네. 저기 어디죠? 베트남. 베트남에 네. 그 퀴논이라는 유명한 데입니다. 퀴논. 옛날 맹호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. 그곳에 이제 우리 한옥 타운을 짓는다고. 네, 한옥 타운을. 거기에는 우리 한옥 집만이 아니라 네네. 공원, 또 정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저는 조금 뭐 요새 우울하지 않습니까? 네.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 네. 아무튼 그 우울함을 좀 날려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. 왜냐면 예. 저 초등학교 거기 책에도 실려 있잖아요. 한옥이라는 거는 실려 있다는 건 김경은 기자가 쓴 내용, 글 내용이 초등학교 몇 학년? 거기 2학년 실려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거는 한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사, 네. 사상, 네. 생활 방식, 미의식, 또 뭐 과학기술 수준 네. 이런 것까지 모두가 다 결집된 결집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뭐 요새 우리 BTS나 영화의 뭐 기생충 같은 아주 대작이 나와서 우리의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옥 역시 이것도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다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. 네. 근데 한옥 수출하는데 그 한옥이 기와집이에요, 초가집이에요? 물론 기와집이겠죠.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옥 문화 하면 네네. 우리나라는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혼란을 많이 겪어서요. 네. 그
일제 말까지만 해도 서울에 네. 기와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맞아요. 그것도 일제 때문에 싹 없어지고 네. 그 뒤에 이제 기와집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또 양옥으로 이제 다 대체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네.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가옥 문화하면 네. 기본적으로 어떤 양반의 문화에 가옥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. 그래요. 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니까 실제 예전에 뭐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. 근데 문득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그저께 네. 몇 해 전에 보면 저 프랑스 파리에서 네. 노틀담 성당이 불탔어. 네. 불탔습니다. 난리 났죠. 예. 난리 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복원 공사 중이고 아마 프랑스에서는 아마 거국적으로 좀 복원 공사하는데 이 노틀담 성당 그 지붕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. 목재에.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석재. 그 보면 그 지붕 꼭대기 옆에 보면 그 처마 끝에 이렇게 석재들이 있더라고. 그 석재 복원하는데 얼마쯤 들 것 같아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1조 원이랍니다. 10억 달러랍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어마어마하네요. 그러니까 제가 옛날 바티칸 성당 가보고 제가 혀를 찼던 게 그 웅장함과 거대함에 혀를 찬 게 아니라 이걸 지켜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를 빨렸겠는가.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세 때 네. 그것은 이제 그 카톨릭적 어떤 세계관이 지배할 때 아닙니까?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니까 네. 모든 건물, 특히 성당이나 네. 뭐 영주들의 그 성이나 이런 것들은 네. 산 꼭대기에 있고 또 산 꼭대기에 없으면 하늘의 속살을 뚫고 들어갔어요. 근데 그게 또 그러자니 보면 일반 백성들은 마치 피고름이 어마어마한 짜인 고열이 짜일 대로 짜인 거죠. 난 뭐 지금 스페인도 어떻든 카톨릭가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네. 그 바르셀로나 성당 짓고 있는데 지금 100 몇십 년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100몇 년 걸린다고 그러죠. 예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하노이 얘기하다 갑자기 또 괜히 저 카톨릭 신도들 보면 괜히 또 나한테 역정 내시겠다. 근데 사실에 보면 우리 한옥가 기와집 짓기 위해서 저는 이따 한번 보면 저쪽 무슨 안동이다 어디 저 지방 하회마을이다 어디를 가다 보면 뭐 도산서원이다 많잖아요. 네. 그럼 가보면 이렇게 보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. 야, 이 서원을 갖다 짓기 위해서 또 산에 가면 사찰들 있잖아요. 그 절들 보면서 이 절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열을 빨렸겠는가. 근데 그 집을 보면 네. 그 대체로 그 대들보 네. 그거를 보면은 네. 그 집이 돈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. 근데 뭐 절 같은 데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화엄사 네네. 구층나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휘어 있는 나무 그냥 그 모가 나무인데 그냥 그 휘어 있고 생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세웠잖아요. 네네. 그런데 그 대들보로 이렇게 각을 깎아서 만들 정도면 한 3분의 1 정도를 다 베내야 되거든요. 그렇겠네요. 근데 그것이 뭐 집 가에 있는 나무가 그렇게 큰 게 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럼 멀리 가서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노동력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큰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집을 보면 그 대들보의 굵기를 보면 이 집의 재력이 얼마였는지 석가래의 그 굵기를 보면은 대체로 알 수 있어요. 이거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. 요즘 그런 거 보면서 그때 이제 밑에서 이제 머슴 뭐 소장농 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. 저놈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피를 빨았구나.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는 한옥을 다시 지을까요? 양옥을 지을까요? 양옥으로 그나마 가는 게 낫겠네요. 그래요. 자, 우리가 수출한다는 것은 설계하고 건축 다 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우리 문화를 이제 예. 수출하게 되는 건데 네. 사실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 뭐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요. 네네. 특히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한옥들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또 BTS가 역할이 컸잖아요. 경회로 앞에서 댄스 한번 추는 바람에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. 네. 그게 아니라도 네. 북촌에 이제 뭐 저희 북촌가요 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저가 있었던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 제 동서도 과해동에 사는데 네. 그 가면
외국인들이 한 해에 한 40만 명이 다녀간답니다. 다녀갔답니다. 요즘은 안 옵니다. 예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글바글했죠. 예, 그리고 또 대체로 그 가옥 체험,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한식을 먹고 한옥에서 자고 한옥 한복 입고. 예,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한옥이 좋은 집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좋은 집, 좋은 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? 그 참 어려운 말인데 근데 그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네. 그 우리나라에 한 1000여 명의 그 건축사들이 한옥을 공부하러 외국에서 들어와 있다네요. 아, 외국인들이. 근데 그 사람들의 입을 빌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. 흙과 목재로 만든 예술이다. 그런데 흙과 목재. 하긴 우리 한옥이 저기 못 외에는 뭐 쇠가 들어가는 법은 없으니까. 예, 못도 안 치죠. 못도 안 전부 그 가구식으로 다 엮는구나. 이렇게 꽤 맞추는 거예요. 예. 맞추는데. 근데 그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느 나라든지 그 건축이라는 것은 그 해답이 땅에 있습니다.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70%가 뭐 산이고 평야에서는 뭐 경작을 해야 되니까 결국 산 기슭에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산 기슭에 짓는다는 것은 산을 거슬리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죠. 산에 순응을 하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제가 이제 산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연을 그냥 대표하는 상징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 산에 순응을 하는 그 자체가 그 집에 평안과 안녕을 가져오는 것이다. 그것은 곧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집이 그릇이 된다. 이런 뜻을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우리 한옥은 땅, 흙, 즉 땅, 흙과 나무. 예.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게 그 흙과 뭐 목재 이거 그 자연. 근데 그래서 이제 좋은 집이라는데 사실 그 외에도 보면 우리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원한 통풍, 바람. 그다음에 또 햇볕. 이것이 또 보면 우리 한옥을 더 값어치 있게 하잖아요. 예. 그건 뭐 우리 특히 그 부분에 관한하는 우리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인데요. 그 산 얘기를 한 것도 집이 결국은 뒤쪽에 산을 두고 앞에 이제 강을 두니까 결국은 산바람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지 예전에 한번 않겠습니까? 다뤄주셨죠. 그 중국 같은 대류 경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. 이제 풍수가 된 이제 거기서 풍수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근데 뭐 그 옛날에 한 얘기니까 오늘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목재 건물이잖아요. 한옥은 기본적으로 그 목재에 가장 취약한 게 뭐겠습니까? 나무에 목재. 나무 나무 존벌레. 존벌레 또 나무 불도. 근데 그것보다 더 물. 그건 더 의외네. 썩는 거죠. 왜냐하면 썩는 거. 비가 오기 때문에. 오케이. 그래서 우리 한옥에서는 모든 것을 그 방수의 시스템으로 다 연결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춧돌도 물이 빨리 나가게 하고. 주춧돌이 물이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그 역할도 하겠네. 처마도 제일 중요한 건 기둥이 썩으면 안 되니까 기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 처마도 이렇게 그 뭐 일부러 이렇게 멋을 내려고 이렇게 꺾어서 올리고 그 팔짱 그 지붕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빗물을 기둥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. 또 대청 마루 같은 거 그 밑에 공간을 둔 공간을 많이 두죠. 그거는 바람을 잘 통하게 함으로 해서 또 습기 제거, 습기도 못 올라오게 하고. 근데 서양에서 침대를 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집에 침대를 둠으로 해서 그 공간이 적어도 쓸모없는 공간이 되잖아요. 잠자리 이외에는. 침대 왜 두냐고? 침대를 두는 가장 큰 이유. 이 사람아. 잠을 자야 되니까 침대가 필요한 것이고, 그 다음에, 침대. 내가 왜 침줄 알죠? 미리 알 것 같은데. 제가 먼저 얘기를. 습기 차단입니다. 그러니까 지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한단 눕혔는데 우리는 온돌이잖아. 온돌로 했고 기단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이 습기와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. 그리고 햇볕도 뭐 처마 얘기 뭐 전에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요.
그래요.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네.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 네. 양옥으로 지을까요? 한옥으로 지을까요? 한옥이 낫겠네요. 한옥이 낫겠죠. 왜냐하니까 보면 이 한옥 이렇게 좋은 한옥인데 특히 보면 그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뭐 그림자 아트하고 뭐 그러잖아요. 그 양반들 하는 짓거리로 봐서 반드시 한옥으로 지을 것 같습니다. 예. 좋죠? 네. 자, 오늘 한옥에 대해서 한옥이 이제 수출되는데 근데 이왕이면 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수출되었으면 좀 더 폼이 날 텐데 알제리, 그뿐만 베트남? 아니라 지금 호주, 독일, 불가리아, 이탈리아도 이거 한옥 타운 네. 그 MOU 네. 체결 직전이라고 합니다.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